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84쪽에 이제 건강보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건강보험의 목적에 보시면요. 그 5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예. 거기 보시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동그라미 치시고 부상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옆에 가시면 출산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요 5개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외워두셔야 돼.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 증진 요 5개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요거 좀 이따가 요양급여랑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보험급여는 5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거 한번 설명드리고 줄쳐 드릴게요. 자, 우리 건강보험 하면은 꼭 3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단, 우리 보험자라고 표현해요. 공단입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있으면 피보험자가 있겠죠?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다른 말로 가입자라고 표현합니다. 가입자. 그리고 요양기간이 있습니다. 3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3자 집을 들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달달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보험료를 지불. 그리고 나면 이제 보험증이 나올 겁니다. 그 보험증 갖고 요양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는 거를 우리는 요양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요양급여.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4천 몇백 원 돈 낼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한다.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요양기관이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심평원한테 청구를 합니다. 심평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심평원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심평원에서 그 돈을 심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 요것만 받으세요라고 통보를 해요. 항상 깎아요. 그래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주세요라고 공단한테도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보험자인 공단이 주고 있다.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에 3자가 돈을 준다 해서 3자 지불제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피보험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우리나라 피보험자는 크게 둘이에요. 하나가 직장가입자가 있고 또 하나가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또 다시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그렇지. 세대주, 세대원으로 나뉘어요. 여기까지가 피보험자 가입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빠졌냐면 우리 아빠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 그럼 우리 아빠는 세대주가 되는 거죠. 지역가입자 중에서. 나머지 식구들은 세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직장에 다녀. 그럼 우리 아빠는 직장 가입자겠죠. 그럼 나머지 식구들 어디 갔어요? 나머지 식구들. 피부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이란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결국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가입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떨거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요거는 짝을 줘서 외우셔야 돼. 직장 가입자하고 피부양자는 짝입니다. 그죠? 세대주하고 세대원이 짝입니다. 이걸 슬쩍 말을 바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세대주 피부양자 이렇게 바꿔. 그럼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세대주 하면 세대원이 꼭 같이 있어야 되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같이 항상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 그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입자는 이거다. 그럼 이제 피부양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피부양자. 그치?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에 속해 있는 딸려있는 식구죠. 직장가입자. 자, 누가 피부양자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 피부양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자, 직장가입자의 위. 직계존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직계존속 될까요? 안 될까요? 피부양자. 됩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자식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직계비속이 딸, 아들만 될까요? 손자, 손녀도 될까요? 손자, 손녀도 됩니다. 다 됩니다. 밑에. 자, 직계비속 될까요? 안 될까요? 피부양자.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 누군지 아시지? 며느리 사위를 얘기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됩니다.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비속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다 됩니다. 데리고 온 자식 다 해줍니다. 그러면 직장 갈 때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됩니다. 다 됩니다. 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근데 요번에 요게 또 블레이크가 걸렸죠. 뭐예요? 30세 이전까지는 됩니다. 30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줘요. 예전엔 결혼하면 안 해줬는데 이제는 결혼하든 안 하든 30세가 넘어가면 아예 안 됩니다. 하여튼 기본으로 해주긴 해주는구나. 결국 한 사람만 직장에 다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피부양자가 된다는 거죠. 되게 좋겠죠? 좋을 게 뭐가 있어? 다 지금 놀고 먹고 있는데 지금 뭐가 이거 다 놀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해준다. 이렇게 피부양자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줄쳐볼게요. 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가입자에서 항상 이렇게 제외되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야. 그래서 우리 강제 가입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긴 하네. 누가 아니냐면 동그라미 1번.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대요. 왜? 이 사람들 의료급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되는 거고, 2번 독립유공자 등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그런데 거기에 기역, 니은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있어.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가입이다. 자, 옆에 가신 방가로 3번입니다. 가입자의 종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자, 반가로 4번. 자,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시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무조건 취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거기 14일이라고 눈에 보이시나요? 네, 14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반가로 5번이 자격 상실 시기. 지금 피보험자는 가입자입니다. 가입자의 자격 취득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자격을 취득하는 거고,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격 상실은 사망했다면 다음 날. 사망한 날 자격을 상실하면 좀 야박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국적을 잃었다면 다음 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인지 그 다음 날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 돼.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됐다면 다음 날.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